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믿게 됐다라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한테? 아쉽게도 전후 순서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 되어서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건 그래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다루고자 하면은 정말 복잡한 경제 이슈들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보면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늘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금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이자율,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율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자가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적금을 하지 않고 차라리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도 내려가겠죠. 대출 이자율도 내려가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투자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은행에서 꺼내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모든 국가가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미국이 갑자기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슬슬 금리를 낮추기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탈출해서 경제 안정화기를 누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출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만 하고 예금을 하지 않게 되고 하면은 위험한 빚이 국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빚도 있겠죠. 잘 투자해서 좋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빚도 있겠지만 이게 무분별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국민들의 생계도 위험해지고 기업이 자칫 잘못됐을 때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시장에 돈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던 거를 2배를 버는데도 예전에 샀던 계란 하나를 똑같이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 가격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서. 왜냐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너무 많이 된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대신에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은 그걸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사려면 비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한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세가 자리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고 또는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또는 다시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제 투자 그만하고 다시 은행으로 돈 돌려놔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국가가 똑같이 경제 성장기를 갖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국가가 똑같은 환경에 있진 않아요. 어떤 국가는 성장기를 접어들었는데 어떤 국가는 아직도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몇몇 국가는 경제 상황도 괜찮아지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국가는요? 그럴 수 없겠죠. 여기서 국가 간의 기준 금리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내리지는 않더라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책 차이가. 그래서 그 결론으로 한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고정했죠. 1.5%로. 미국은 올렸기 때문에 드디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이런 배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소랑은 다르기 때문에 평소를 한국이 더 높은 상태로 보면 이번에는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한국이 더 낮은 상태. 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영상까지 기사를 읽고 촬영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봐야겠다라고 가져온 이유는요. 사담으로 아까 은행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은행 이야기. 아까 했던 은행 이야기. 예제예요. 왜 가져왔냐? 한국이
미국보다 이제 더 안전한 국가라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은행으로 치면 더 믿을 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자라도 한국이 더 높아야 한국으로 돈을 더 많이 맡기겠죠. 근데 이자는 이제 이자까지도 미국이 더 같거나 높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자본의 입장에서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말고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미국이라는 은행에 더 맡기고 싶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이 큰 자본일수록 한 번에 휙휙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염두에 둘 겁니다. 그래, 뭔가 다른 단초나 경제적인 단초나 미국으로 자본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 미국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네 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라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이자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국가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대한 어떤 경제 흐름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경제 흐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역전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금리라는 것, 이 보통 어떤지를 알아두면 우리가 이 구조와 연관된 것들, 금리와 어떤 경제, 국가, 우리들 이 연관된 이 구조를 알아두면요. 앞으로 좀 많은 것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한국가 안에서 이자로 인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경제 환경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있고 금리로 인해서 자본들이 이동을 꾀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의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연관된 이번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좀 쉽게 이해하고 저도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앞으로 한국이 당분간 금리가 낮아지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고 자칫하면 순식간에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같이 생각해 볼 거리들도 제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리는 강력한 한 방을 한 번에 충격을 주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첫 발표 이럴 땐 충격이 있지만 사실 금리는 지속적으로 경제에 그 방향이 영향을 미치는 햇빛 또는 반대로는 어떤 비, 계속해서 내리는 비 같은 존재니까요. 금리나 이자, 채권 같은 것들이 우리 민간에서는 자칫 적금 깰 때, 적금 들 때 말고는 확인 안 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글로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알아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상이나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고 어떤 데서 출발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사담 컨텐츠를 꾸려봤고요. 이상 팀묵이었습니다.